오늘 투자 알고리즘 어떤 키워드들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진단이 필요합니다. 긴급 진단이 필요해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시장을 자극할 것인가. 물론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죠. 네. 한 번 조정은 나와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좀 공포감에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이 네. 투톱 사잖아요. 하이닉스랑 3전 담거든요. 이거 지수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이 리스크가 얼마나 오래 갈지. 지수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워낙 국내 증시가 강했었고요. 사실 이제 연초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미국보다는 이제 국내 시장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최근 결과물로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사실 네. 이제 YTD 기준으로 코스피가 20%, 한 2, 3% 정도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덜 올라왔지만은 다른 국가들이 이제 모두 다 신고가를 이미 경신을 1, 2년 전부터 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300이라는 신고가까지는 아직 여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증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주가의 하락을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로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첫째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확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겠죠. 우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60 초반선까지 내려갔었던 유가가 최근에 급반등을 보였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더욱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유가에 민감한 국가들일수록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중간재 혹은 제조업 비중에서 원가 쪽에서 유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유가 시대에는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물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 CPI와 PPI 쪽에서 미국의 안정감을 좀 내비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의 걱정이 적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고용의 지표 악화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연준 푸세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올라서게 되면서 만약에 물가를 건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북이 같았었던 연준의 스탠스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나타났었던 관세와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준까지의 움직임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뭐 투탑을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장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용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국내 증시 중심의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은 네. 당연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변수들이 잠잠해지면 다시 국내 증시 중심으로 매수 기회가 있을 거다. 자, 그럼 어떤 섹터에 기회가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먼저 반도체 투톱 오늘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둘 다 삽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직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52주 신고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30만 원 기대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의 상승률로만 놓고 봤을 때 주도 섹터는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의 주도라는 것은 정말 이제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간 기업.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였거든요, 항상. 네. 하지만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차트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게 올라섰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만 쪽에 이제 월별 IT 섹터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고 최근 발표된 뭐 TSMC의 매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GB200에 대한 출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저는 유효하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했고요. IT 섹터 내에서도 당연히 AI 밸류 체인과 엔비디아 밸류 체인 쪽에 집중하는 전략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기업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시장의 방향성 판단이 SK하이닉스 쪽에도 약간 고민스럽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버티기 위한 인내심도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작정적으로 주식을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신규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 상황을 좀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 상황을 봐야 된다. 갑자기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가 터져버려서요. 하이닉스 지금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생각이신지, 워낙 가격이 싸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기다렸다 사야 된답니까? 뭐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 개의 기업 어느 것을 선택을 해도 그래도 수익을 올려줄 것이다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위험 자산인 주식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주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투탑 내에서 어떤 기업의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가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또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올해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좋은 펀더멘탈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선택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자체적으로 내가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뭐 매수에 대한 여력 자체는 있지만은 시장 분위기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은 돌다리 두드려 보고 건너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체크하시죠. 다음은 조선방산입니다. 진짜 갈피를 잡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네.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이런데 차트를 딱 보면 언제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었지 그렇죠. 싶을 정도로 추세를 너무 잘 만들고 있는 섹터라는 거죠. 오늘도 수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공습이라는 네. 재료까지 조금 더해지면서 방산이 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고점 다 왔잖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뭐 시장에 재료가 나오니까 이것도 사야 돼 말아야 돼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방산하고 조선주는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3개월 전에도 그렇고 5개월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 2, 3주 지나면은 주가가 계속 신고가가 있는 섹터가 맞아요. 이 섹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갑자기 변경되지 않는 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이러한 추세가 매일매일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지나고 보면은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언급드렸던 방산주나 조선주들의 투자 포인트 자체,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변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주식의 매수 타이밍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는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 정도 역시 조정이 나올 때는 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때 주요 방산주들이나 조선주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좀 기다렸다 사자라고 하셨는데 매크로 때문에 네. 조선방산 좀 다르게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담자라고 하셨습니다. 결이 다른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탄탄하게 뿌리를 네. 내리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좀 조금 골라주세요.
오늘 사실 가장 강한 거 조선에서는 HD한국, 조선해양, 네. 방산에서는 현대로템도 계속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각각 좀 메리트가 있습니까? 네, 두 개의 섹터 모두 좋고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서 네. 약간 답변을 머릿속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셨어요, 혹시?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조선주가 좀 우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우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가 더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차치하고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조선주라고 판단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곧 7월은 분기 어닝 시즌 혹은 반기 어닝 시즌에 오픈이 시작되는 시기고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 자체는 저는 방산주보다는 조선주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실적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성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은 우상향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은 조선주 안에서 좀 접근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까? 지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 분기부터 생산성의 향상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또 현대미포가 굉장히 생산성의 향상을 바탕으로 실적을 좋게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의 실적 상향 스토리는 제가 보기엔 동일합니다. 네. 믹스의 개선도 있고요. 하나 이제 환율만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방산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실적 추정치로 봤을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방산주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장기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섹터 사실 둘 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와. 어떤 섹터의 우위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팽팽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시점상으로 조금은 그래도 내 기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방산 이렇게 올랐는데도 긍정적으로 평가 주시죠. 조선이 지금은 우위고 어닝 시즌 끝나고 나서는 방산 섹터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다음은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3기 신도시에 네. 6천억 원 규모의 AI 허브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카카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정권 하에서 좀 잘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실제로 카카오 그룹주가 엄청난 랠리를 보였었잖아요. 그룹주 매수 기회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멀리 봤을 때 어떠한 정권에서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그룹주들, 그런데 정권에 대한 교체 시기가 나타났을 때는 해당 그룹주들의 주가가 좀 시세를 잃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정권 변경 때 제가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또 정권 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에서 진짜 뭐 나라에서 카카오만 비호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너무 피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 정권에서 AI 쪽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를 집중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AI를 견인하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은 결국은 플랫폼 섹터가 견인을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섹터 내에서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두 개의 강력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AI의 진심인 기업은 지금 카카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은 현 시점에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이게 조금 오르면은 팔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 말은 상단이 많이 막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수 상승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3년 5개월 만에 지수가 2,900선을 넘어섰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섹터,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항대 구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갈 수 있지만은 그 저항대를 모두 다 뚫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년 이상 만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상승이라는 게 분명히 워낙 오랫동안 빠졌고 많은 보유주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물량의 압박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은 AI에 대한 진심과 투자 그리고 최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카오에 대한 신규 AI의 앱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저항대 구간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책적인 요소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 요소가 계속 이어지는지만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코로나 이후처럼 카카오가 좀 랠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계좌에 빨간불을 맛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 카카오 이외에 다른 AI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과 펀더멘탈은 훨씬 더 약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5대 뭐 AI 기업을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 기업이 이제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두 개의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해당 기업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세적인 부담감이 조금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하고 코난테크놀로지 좋지만 가격은 지금은 아직 비싸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좀 단기 트레이딩 테마 좀 볼까요? 오늘 석유주 그리고 최근 남북 경협주 그리고 어제부터 초전도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석유주부터.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떨어질 때 가장 주목받는 섹터기는 합니다. 뭐 접근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괜찮다, 하지 말자, 하자. 네, 세 개의 섹터 전 의견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요? 하지 말자. 제가 이제 단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잘 나와도 한 2, 3일이다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석유주들의 강세 한 이틀째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북한과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단기 테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변화, 양자 컴퓨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에 두 개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젠슨왕 CEO 말 때문에 올라간 거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세 개의 섹터를 혹은 세 개의 테마를 모두 다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말씀 주신 거예요? 다 세 가지 거 한 번에. 저희 이제 셋 다 한 이틀 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시점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잡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주말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어떤 뉴스와 함께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가 새로 등장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어려워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을 산다.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죠.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야 대응 전략 자체는 유효하겠지만은 방송을 보시는 네. 여러 투자자분들께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전반적인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수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상방적으로. 그렇죠.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어디예요? 가장 매력적인 섹터요. 네, 아무래도 투자하기에. 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죠. 코스피 신고가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섹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가의 상승률을 떠나서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산과 그리고 원전 섹터 우리나라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K 컨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뭐 어떤 종목인지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이런 섹터 위주로 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방산, 원전, 그리고 K 콘텐츠 이렇게 네 가지 섹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이프랜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